네, 안녕하세요. 눌러야 약국의 김정은 약사입니다. 제가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유튜브 시작했다고 하니까 막 이게 보시면서 나 이거 궁금했던 점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도 좀 다뤄줘 뭐 이런 질문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제 지인분들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아기 키우는 엄마다 보니까 주변에 아기 엄마들한테 주로 많이 듣던 질문들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답변해드리는 짧게 답변해드리는 그런 영상들 준비해봤습니다. 요즘에 또 코로나 때문에도 핫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 열 났어요. 열과 관련돼서 많이 묻는 질문들 함께 답변 드려볼게요. 자, 잘 왔어요. 오늘도 수다 좀 떨어볼까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열과 관련된 주제로 잡아봤는데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사실 아기들 열 나는 게 제일 무섭거든요. 그래서 열과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려볼게요.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 해열제 같이 먹어도 돼요? 이거든요. 자, 그래서 해열제 종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어머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해열제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크게 두 가지라고 하면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타이레놀류,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죠. 그리고 브루펜 계열, 브루펜류 해가지고 이부브루펜 성분과 덱시부브루펜 성분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아기들 시럽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타이레놀류와 브루펜류 두 개는 서로 완전 다른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브루펜류 중에서 이부브루펜 성분의 브루펜 시럽 그리고 덱시부브루펜 성분의 우리 흔히 많이 처방나는 맥시부펜 시럽 이렇게 세 가지 계열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브루펜과 덱시부브루펜은 같은 계열의 약이기 때문에 이렇게는 중복해서 하시면 안 되고 자, 타이레놀류와 브루펜류 혹은 타이레놀류와 덱시부브루펜류 이렇게가 교차 복용이 가능하다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 그래서 교차 복용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같은 계열끼리는 최소 4시간 다른 계열끼리는 최소 1시간의 간격을 두고 먹이시면 되는데요. 어디에선 좀 더 안전하게 2시간은 지켜보라 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약 먹이고 15분, 5분마다 막 계속 체온 재보는 거예요. 약도 효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는 일단 체온 재는 건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간격으로 좀 재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교차 복용을 할 때 또 잘못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교차 복용을 하라고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먼저 이제 타이레놀류를 먼저 먹입니다. 그리고 나서 4시간이 지나면 브루펜류를 먹여요. 그리고 나서 또 열이 있어. 그럼 그 다음번에 또 한 4시간 지나서 타이레놀류를 먹여요. 그 다음번에 또 시간만 보고 4시간이 지났어. 그럼 또 브루펜류를 먹여요.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요. 어쨌거나 해열제를 먹는 목적은 열을 내리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예를 들어서 타이레놀류를 먹는다 라고 하시면 타이레놀류를 먹고 1시간 정도 내지 2시간 정도 있다가 체온을 재보세요. 체온을 재보고 열이 안 떨어졌다. 그런 경우에는 브루펜류를 먹이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타이레놀류를 먹고도 효과가 없었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열을 바꾼 거예요. 자, 그래서 브루펜을 먹었어. 1시간 뒤에 브루펜을 먹었어. 그리고 나서도 이제 1시간 내지 2시간 있다가 체크를 해보겠죠. 1시간 뒤에 열이 내렸다. 그러면 이 브루펜류에 우리 아이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브루펜을 잘 들었다라고 하면 1시간 뒤에 다시 타이레놀류를 먹이는 게 아니라 최소 우리가 4시간 정도는 있다가 똑같이 약이 잘 들었던 브루펜류를 먹입니다. 4시간 뒤에 열이 전혀 없다 혹은 열이 많이 내렸다 애가 처지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추가적으로 타이레놀류도 먹이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교차 복용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아이의 컨디션이나 열 상태를 체크하지 않고 시간만 보시고 1시간 뒤에 브루펜 4시간 뒤에 타이레놀, 4시간 뒤에 브루펜 막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 애기가 잘 듣는 성분이 있다면 굳이 교차 복용 없이 해당 성분으로 간격만 맞춰서 먹이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용량과 관련돼서 몇 미리 먹여야 되냐라는 질문도 있으신데요. 물론 요즘에는 이 뒤편에 보면 나이, 연령대 그리고 우리 아기의 몸무게에 맞춰가지고 몇 미리 먹이라고 나와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뭐 처방받은 시럽 같은 경우에는 몇 미리 먹이라고 딱 적혀져 나오기도 하죠. 근데 이제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같이 보시면 요 같은 경우는 이제 타이레놀 성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그 약 설명서 인서트 페이퍼에 보면 타이레놀류는 4개월 이상부터 복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4개월부터 6개월까지 몸무게 얼마고 몇 미리씩 먹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걸 잘 계산해 보시면 타이레놀 1ml에는 타이레놀 32mg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몸무게 1kg당 10 내지 15mg의 타이레놀을 먹도록 우리가 권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수치로 환산하면 1kg당 0.3에서 0.46ml 이렇게 되는데
계산하기 복잡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몸무게 나누기 3, 열이 좀 많이 난다 그러면 몸무게 나누기 2 정도, 그리고 우리 아이 개월수가 좀 높을수록 몸무게 나누기 2, 그러니까 우리 아이 10kg다 그러면 5ml 먹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시면 되고요. 타이레놀류는 하루에 최대가 5회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1kg당 우리 아이 몸무게 1kg당 75mg, 밀리리터가 아니라 밀리그램이 최대 용량이니까 우리 아이 몸무게 곱해가지고 요 초과 용량 하루에 넘지 않도록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브루펜류 같은 경우에 두 가지 이부브로펜 성분과 덱시부브로펜 성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브루펜류 먼저 살펴보면 브루펜은 조금 불친절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몸무게는 빠져 있고 연령별로 해서 되어 있는데 우리 또 몸무게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몸무게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로 몸무게 나누기 3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부브로펜 성분은 1mg당 보통 일반적으로는 함유되어 있는 게 20mg이 함유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약에 따라서는 1ml에 40mg을 함유한 제품도 있어서 사실 요거는 용량을 조금 더 잘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30kg 미만인 어린이의 경우에는 하루에 25ml, 그러니까 500mg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거, 요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우리 덱시부브로펜이라는 성분에서 맥시부펜 시럽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이부브로펜 성분에서 위장장애가 좀 더 개선된 그런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2개월 이상부터 복용할 수 있는 이부브로펜 성분과는 달리 덱시부브로펜은 6개월 이상부터 복용이 가능하다는 것도 차이점이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1ml당 덱시부브로펜이 12mg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걸 막 환산을 해보면 이제 1회에 드실 수 있는 게 몸무게당 0.4에서 0.6ml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몸무게 나누기 2 대략 이렇게 하시면 우리 아기의 복용 용량 이렇게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해열제를 먹이면 무조건 정상 체온까지 가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애 같은 경우에는 37.1도, 37.2도 정도가 일반적인 평균 체온이거든요. 그래서 평소 체온까지 내리려고 막 38도일 때 막 이렇게 해열제 시럽 먹이시고 37도 떨어졌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해열제가 할 수 있는 정도는 사실 1도 정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해열제는 무조건 정상 체온까지 돌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요. 열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몸에 있는 어떤 문제 상황을 대변하는 거기도 하지만 면역 반응이 일어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기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열을 꺼트리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 아이 컨디션을 보면서 아이가 처지지 않고 밥도 잘 먹고 부채지도 않는다라고 하시면 열이 좀 있더라도 전 38도가 좀 넘더라도 그냥 지켜보는 편이고요. 물론 38도가 안 되더라도 아기가 자꾸 처지고 부채고 잘 먹지도 않고 힘들어한다라고 하시면 해열제를 쓰면서 다른 원인이 없는지를 열 잡는 거에만 너무 이렇게 포커스를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원인이 없는지를 함께 지켜보시면 되겠고요. 물 자주자주 많이 먹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열제를 먹일 때에도 이거 39도였는데 38도로 떨어졌어. 효과 없네가 아니라 1도 정도 떨어졌다면 그 성분은 우리 아이한테 효과 있는 거다. 그래서 아이가 처지지 않게 그 체온을 어느 정도 힘들지 않게 도와주는, 어느 정도 덜어주는 역할만 할 수 있다.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해열제 시럽과 관련해가지고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잘못 쓰기 쉬운 몇 가지 포인트들 대해서 짚어드렸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창에 적어주시고요. 자, 그럼 우리 놀러와 약국 단골 여러분들, 놀러와 약국에 또 놀러와!